여러분 고대 이집트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장엄한 피라미드, 신비로운 미라, 강력한 파라오를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그 찬란했던 역사 속에도 이집트 문명이 겪었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힉소스라고 불리는 이방인들의 침략, 그들의 지배, 그리고 이집트인들이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기 위해 벌였던 힉소스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약 3700년 전 평화롭던 이집트 땅에 갑자기 낯선 침략자들이 나타나 북부 지역을 장악하고 100년 이상 지배했습니다.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어디서 왔을까요? 어떻게 강력한 이집트를 무릎 꿇게 했을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힉소스, 그들은 누구였는가? 힉소스라는 이름은 고대 이집트어로 외국의 지배자들을 의미하는 헤카우 카수트에서 유래했어요. 이 이름 자체가 그들이 이집트인이 아님을 보여주죠. 하지만 그들이 정확히 누구였고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이집트를 지배하게 되었는지는 오랫동안 역사학자들의 논쟁거리였습니다. 초기 기록들은 힉소스를 잔혹하게 파괴하고 정복한 야만적인 침략자 집단으로 그렸습니다. 하지만 현대 고고학적 발굴과 연구를 통해 힉소스의 등장이 단순히 한순간의 폭력적인 침략만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새로운 시각이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힉소스가 다양한 셈족 계열의 부족들, 즉 가나안이나 시리아 지역 출신들의 연합체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들은 이집트의 위기와 맞물려 서서히 존재감을 드러냈어요. 이집트 제12왕조 말기, 찬란했던 중앙국의 힘이 약해지고 중앙 집권적인 통제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서 기근과 내부 분란이 잦아지면서 나일강 삼각주 동부의 항구 도시 아바리스는 이방인들에게 매력적인 정착지가 됐습니다. 가나안과 시리아 지역에서 온 무역상인 용병, 기술자, 노동자들이 아바리스 지역으로 점진적으로 이주해 들어왔고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이집트 문화에 동화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문화와 기술을 유지하며 서서히 세력을 키웠죠. 이 과정은 짧은 정복 전쟁이라기보다는 수십 년에 걸친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가까웠습니다. 이집트의 통제력이 약화된 틈을 타 아바리스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했고 결국에는 이집트 북부 지역을 장악하고 독자적인 제15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이집트는 한동안 이방인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집트의 위기 제2중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제2중간기와 힉소스의 지배. 힉소스의 등장은 이집트 역사에 중대한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제12왕조의 강력한 중앙 집권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집트는 다시 한번 분열의 시기인 제2중간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 시기는 약 100년에서 150년 동안 이어졌죠. 이집트는 이방인의 손에 북부가 장악된 채 불안정한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힉소스는 나일강 삼각주 동부의 아바리스를 수도로 삼아 강력한 제15왕조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식 파라오 칭호를 사용하고 이집트 문화를 받아들이는 등 겉으로는 이집트 왕조의 모습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통치 영역은 주로 북부 이집트와 삼각주 지역에 국한됐습니다. 이집트의 심장부인 상이집트의 테베에서는 이집트인 왕조인 제17왕조가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죠. 이들은 힉소스에 대항하는 이집트 저항 세력의 중심이 되지만 명목상 조공을 바치거나 군사적 압박을 받는 반독립적인 세력이었습니다. 힉소스가 이집트에 끼친 가장 큰 영향은 바로 군사기술의 혁신이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여전히 보병 중심의 구식 전술을 사용하고 있었죠. 하지만 힉소스는 서아시아 지역의 선진 군사기술을 이집트에 도입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차입니다. 말이 끄는 이륜 전차는 당시의 탱크와 같았으며 이집트 군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또한 여러 겹의 재료를 겹쳐 만든 활은 기존의 단순한 나무 활보다 훨씬 강력한 사거리와 관통력을 자랑했습니다. 더 강하고 효과적인 총독 무기들도 함께 도입되었죠. 이러한 선진 군사 기술은 힉소스가 이집트인들을 제압하고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힉소스의 군사력을 두려워하면서도 역설적으로 그들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집트가 나중에 신왕국 시대에 강력한 군사 대국으로 성장하는데 힉소스의 군사 기술 도입이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죠. 반격의 서막, 테베 왕조의 저항. 힉소스의 지배가 100년 이상 이어지면서 상이집트의 테베 왕조는 점차 힘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힉소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민족주의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독립을 위한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저항의 첫 불꽃을 지핀 인물은 테베의 제17왕조 파라오 세켄엘레 타우 2세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힉소스의 파라오 아포피스는 세켄엘레에게 테베 하마 울음소리가 아바리스의 잠을 방해하니 하마 연못을 없애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는 힉소스가 테베의 자율성을 부정하고 도발하려는 의도였죠. 세켄엘레는 이 도발을 전쟁의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힉소스와의 전투에 직접 참여했으며 그의 미라를 통해 잔혹한 죽음을 맞이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의 두개골에는 복합활의 화살 자국과 칼날에 의한 깊은 상처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는 그가 전장에서 영웅적으로 싸우다 전사했음을 시사하며 힉소스와의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세켄엘레의 죽음은 이집트인들에게 힉소스에 대한 더 큰 증오와 함께 복수의 의지를 불태우게 했습니다. 세켄엘레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그의 아들 카모세는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힉소스에 대한 본격적인 군사적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카모세는 나는 힉소스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나는 그들을 공격하여 이집트에서 몰아낼 것이다 라고 선언하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힉소스의 남쪽 동맹 세력을 먼저 제압하여 힉소스를 고립시키는 전략을 썼습니다. 나일강을 따라 북진하며 힉소스에 협력하던 이집트인 영주들을 복속시키고 남부 전초기지들을 파괴했습니다. 카모세의 군대는 힉소스의 수도 아바리스 근처까지 진격하여 큰 타격을 입혔지만 완전히 함락시키지는 못하고 원정을 마쳤습니다. 그의 짧은 제위 기간 동안 이집트인들은 힉소스에 대한 승리의 가능성을 엿보았고 후일 신왕국에 강력한 군사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힉소스를 몰아낸 영웅. 카모세의 뒤를 이어 어린 동생 아흐모세 1세가 테베의 파라오로 등극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아흐모세 네페르타리 여왕은 섭정으로서 아들을 지지하고 전사한 남편과 아들의 복수를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흐모세 1세는 마침내 힉소스를 이집트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이집트 역사상 가장 번영하고 강력했던 신왕국 시대를 연 진정한 영웅으로 기록됩니다. 아흐모세는 힉소스와의 최후의 전면전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힉소스에게서 배운 쓰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의 선진 군사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이집트 군대에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전차 부대의 창설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이제 힉소스의 강력한 무기였던 전차를 자신들의 전술에 통합하여 강력한 기동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또한 복합활과 더욱 개량된 청동 무기들을 도입하여 군사력을 현대화했습니다. 그의 제2 초기는 힉소스와의 소규모 교전과 내부 통합에 집중되었습니다. 아흐모세는 먼저 이집트 내부의 다른 세력들을 규합하고 테베 왕조의 권위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이 모든 준비가 완료되자 아흐모세는 마침내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힉소스의 수도 아바리스로 진격했습니다. 아바리스는 견고한 요새 도시였으며 힉소스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아바리스 공성전은 치열한 접전 끝에 이집트 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힉소스의 마지막 파라오 아포피스는 결국 패퇴하여 아바리스를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아흐모세는 힉소스 잔당을 추격하여 가나안 남부의 요새 도시 샤루엔까지 진격했습니다. 샤루엔 공성전은 약 3년간 이어졌다고 전해지며 힉소스가 마지막까지 저항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샤루엔마저 함락되면서 힉소스는 이집트 땅에서 완전히 축출되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